이번 시간은 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몇 년 동안 해오면서 본 바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항상 어렵잖아요. 세상 살 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고, 그쵸?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지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요 관계에 대해서만 명확히 인식하면은 정말 ERD 그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은 앞으로 ERD를 못 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동안 봐온 바로는 진짜 많은 친구들이 우리 이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한번 잘 해보죠. 관계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엔티티 간의 의미 있는 연결. 엔티티와 엔티티가 존재의 형태나 행위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형태. 이 말은 좀 어려운데 사원하고 부서를 볼게요. 이 사원이랑 부서나 학생하고 학과 이거 똑같죠? 잘 보세요. 사원에는 사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부서 코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부서 코드가 부서 정보의 부서 코드가 또 있어요. 그쵸? 얘는 부서 정보의 부서는 프라이머리 키예요. 부서명, 연간 매출액, 매출순위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봐요. 부서가 먼저 있어요? 사원이 먼저 있어요? 부서가 먼저죠. 그쵸? 왜냐하면 부서가 없으면 여기다 부서 코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먼저 부서가 있고 그 사원이 어느 부서에 들어가냐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사원이 부서에 소속된다. 이게 소속관계. 이 소속관계가 보시면은 이게 얘를 부모 엔티티라고 그러고 얘를 자녀 엔티티라고 그래요. 자식 엔티티. 그러니까 이게 부자지간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는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이거는 이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거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는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이거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거예요.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는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그러니까 이거 부자지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소속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계속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학생이 있고 과목이 있어요. 그쵸? 과목이 뭐 전산학개론, 이산수학, 뭐 웹디자인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과목이 있고 학생이 학번하고 이름이 쭉 이렇게 있어요. 지금 학생하고 과목은 아무 관련이 없죠. 학생 안에 무슨 학생의 속성으로 과목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여러분 학생 테이블에 뭐 데이터베이스 그런 과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역시 과목 테이블에도 뭐 학생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얘는 그냥 과목일 뿐이에요. 그런데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해요. 그럼 이 수강 과목이란 게 이 수강 신청 현황을 말하는 거예요. 수강 신청한 거. 그러면 보세요. 21001 김철수가 전산학개론에 신청을 했어요. 이산수학하고. 그쵸? 002번 양길현은 전산학개론을 듣는 거고 또 이명수는 웹디자인하고 이산수학을 이렇게 듣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음엔 관계가 없다가 수강 신청을 함으로써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관계가 생깁니다. 요
요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는 관계가 없었다가 수강 신청을 하면서 학생과 과목의 관계가 생긴다. 이제 우리가 카디널리티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볼 텐데, 볼게요. 학생과 수강 과목이 있는데 아까 그 테이블이에요. 김철수가 지금 전산학개론하고 이산수학하고 두 과목을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럼 김철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이쪽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서 볼 때는 여기 학생 테이블의 한 로우가 이 수강 과목 테이블에서는 여러 개의 로우랑 이렇게 매핑이 되죠. 이명수도 보면은 학생 테이블에 하나인데 수강 과목에 지금 21003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학생 쪽에서 수강 과목의 카디널리티를 보면은 얘 쪽에서 바라볼 땐 이쪽이 n개라는 거죠. 1대 n. 학생 한 명이 n개의 과목과 관련이 있음. 1대 n. 이게 이런 거를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카디널리티라고 말합니다. 1대 n. 그럼 반대로 이제 여기서 볼게요. 수강 과목의 입장에서 학생을 보면은 2100 이산수학이라는 지금 요 수학 과목이 있는데 얘를 하나를 딱 빼갖고 얘를 딱 바라보면은 얘는 한 개만 보여요. 그쵸? 얘가 보는 얘는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한 개. 아까 이쪽에서 볼 때는 여러 개, 이쪽에서 볼 땐 한 개. 이렇게 한쪽에서 볼 땐 여러 개인데 한쪽에서 볼 땐 한 개인 거. 이런 걸 1대 n 관계라고 합니다. 지금 수강 과목 21001 이산수학이라는 이 로우에 매핑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다른 거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쪽에서 바라보는 건 n개, 이쪽에서 바라보는 건 한 개. 이럴 때 1대 n의 카디널리티가 성립하는데 1대 n의 카디널리티가 성립할 때 요 n 쪽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요. 1쪽에 이렇게 줄을 그어요. 그래서 관계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수강 과목 한 개의 정보는 학생 한 명과 관계를 가짐. 그쵸? 수강 과목 한 개 정보는 학생 한 명과 관계를 가짐. 이쪽에서 볼 때는 학생 한 명이 n개의 과목과 관련이 있음. 그래서 이쪽에서 볼 때 여러 개다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고 이쪽에서 볼 때 한 개다 해서 여기가 1이에요. 한 개.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여기 1대 n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학생 대 수강 과목은 1대 n. 그럼 이렇게 1대 n의 관계를 가질 때 얘가 부모 테이블이고 얘가 자식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얘가 부모 테이블, 얘가 자식 테이블. 그럼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는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그쵸? 아까 여기선 얘가 1이고 얘가 n이에요. 보세요. 부서 하나에는 사원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명. 근데 사원은 한 부서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1대 n입니다. 그 1쪽이 부모고 n쪽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가 뭐 앞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뭐 ERD를 그려봐라 아니면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1이고 어느 쪽이 n인지 헷갈려 하는 분이 많아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드라마에서 뭐 어떤 남자 주인공이 뭐 여자 2명하고 삼각관계가 있어. 그럼 그 남자가 1이고 여자가 n이에요. 그쵸? 남자 쪽에서 애인을 바라봤을 때는 애인이 둘인데 여자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남자가 하나잖아요. 삼각관계일 때. 그쵸? 그럴 때 1대 n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학생과 수강 과목은 1대 n이다. 이 1대 n 이걸 카디널리티라고 부릅니다. 이제 관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1대 n, 1대 1, m 대 n. 이제 우리가 1대 n을 봤으니까 이게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관계예요. 그다음 1대 1을 보겠습니다.
학생이 있는데 학번 이름 주소 전공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테이블에 학번 키 몸무게 혈액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 테이블하고 요 테이블은 지금 1대1 관계라는 거죠. 학생 한 명이 뭐 키가 여러 개고 몸무게가 여러 개진 않잖아요. 그쵸? 이건 그냥 1대1 관계에 있는 테이블은 붙여도 된다는 거죠. 얘는 지금 1대1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테이블을 그냥 여기를 이동해서 딱 붙여버려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붙여도요. 한 테이블로 바꿔도. 1대1은 엔티티는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런데 왜 나눠요? 나누는 이유가 있죠. 얘는 필수 정보고 얘는 옵션 정보다. 얘는 선택 정보다. 보통 그러면 학생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쵸? 학생 1번, 2번, 3번, 4번 쭉 있는데 신체 정보로도 이제 학생부 입력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선택 정보라서 어떤 사람 입력하고 어떤 사람 입력 안 하고 그랬는데 입력한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1번은 입력했는데 2002번, 3번은 여기가 그냥 입력 안 해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2002번, 3번, 4번 텅 비어 있고 2001번 하나만 넣었다 치면은 여기가 이만큼 공백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테이블을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테이블은 데이터가 행이 로우가 4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테이블은 2, 3, 4번이 만약에 신체 정보를 입력 안 했다 치면은 1번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행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 놓으면은 여기가 텅텅 비는 거를 분리함으로써 이제 여긴 4개, 여긴 1개 이런 식으로 테이블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통 분리하는데 여기는요 선택 정보가 뭐 50% 이상 많이 차 있다 그럼 하나로 합치는 게 좋고 뭐 선택 정보가 막 10%, 20% 미만으로 들어 있다 그러면은 분리하는 게 좋고 뭐 그럴 겁니다. 그쵸? 여기 같은 경우엔 지금 202100 3번 4번이 다 키 몸무게 혈액형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다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냥 합쳐버리는 게 나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2, 3, 4번이 이게 없으면은 없어진 거 합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볼게요. 테이블을 합쳤는데 2, 3, 4번은 지금 선택 정보에서 이 데이터를 안 넣었다고 치면 테이블 이렇게 유지하면 지금 여기가 다 널이라는 거는 아무 데이터도 안 들어간 걸 널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이렇게 널로 텅텅 비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블을 크게 하나로 합쳐놓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널로 텅텅 비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테이블을 두 개로 나눠서 그냥 여기는 학생의 주요 정보, 학생의 신체 정보 이렇게 나눈 다음에 주요 정보에는 필수 정보는 이렇게 다 꽉 채우고 선택 정보는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유지해서 1대1로 유지하는 게 더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합쳐버리는 게 좋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분리하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다음 M 대 N 관계를 보겠습니다. 제품 엔티티에 제품명, 제품 분류, 판매 코너라는 이런 컬럼이 3개가 있고 제조업체에는 또 업체명하고 공장 위치라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제조업체를 보면은 제품 보면 뭐 TV, 냉장고, MP3, 세탁기 이런 게 있고요. 그쵸? 그리고 제조업체는 뭐 삼성, LG, 대우, 현대 이런 거 있습니다. 대우는 이미 없어졌고 현대도 뭐 전자제품 같은 걸 안 만드는데 대우전자, 현대전자라는 게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IMF 이전에요. 90년대까지. 근데 아무튼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TV라는 거는 대우랑 현대도 TV는 만들잖아요. 그쵸?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이 여러 개란 말이죠. MP3도 MP3를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또 세탁기도 뭐 삼성도 만들고 LG도 만들고 대우도 만들고 현대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또 제조업체가 보기에는
이제 제품 쪽에서 제조업체 입장을 볼 때는 자기 하나에 매핑되는 게 여러 개란 말이죠. 제조업체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제품을 보면은 삼성이 MP3랑 세탁기도 만들고 또 대우, LG도 또 딴 여러 개 만들고 대우도 여러 개 만들고 이렇게 관계가 이쪽에서도 봤을 때도 여러 개고 이쪽에서 제품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개, 제조업체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개, 이런 거를 M 대 N 카디넬러티라고 해요. M 대 N 관계. 우리 사람 사이로 남녀 관계로 치면은 뭐 사각관계 뭐 그런 거죠.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봤을 때 여자 여러 명이야, 그쵸? 근데 여자 쪽에서 남자를 봤을 때도 남자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은 뭐 콩가루죠. 그런 게 이제 M 대 N 관계입니다. M 대 N 관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업으로 간주되며 M 대 N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이 추가 작업이 뭐냐면은 이제 그거는 좀 다음에 배우게 될 텐데, 이 제품과 제조업체 간에 어떤 그 매핑하는 매핑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M 대 N 관계는 서로 소속 관계가 없어요. TV가 삼성에 소속돼요? 아니잖아요. TV는 뭐 삼성도 만들고 LG도 만드니까 아무데도 소속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삼성이 TV에 소속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삼성이 TV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다 하니까 삼성이 TV에 소속되질 않습니다. 양쪽에 서로 소속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서로 소속 관계가 없는 걸 M 대 N이라고 그러고, M 대 N 관계는 이 중간에 매핑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매핑 테이블은 뭐냐면은 어떤 제조업체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를 다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사각관계,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속관계가 없으니까 매핑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누구랑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누구랑 사귄다, 이런 매핑 테이블을 딱 쩔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같이 만약에 1부 1처제다. 1부 1처제 사회에서는 그냥 서로 그냥 1대1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 테이블에다가 다 같이 합쳐서 뭐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아니면 남편 누구, 아내 누구 이렇게 한 테이블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일부 다처제다. 무슨 저기 뭐 아랍에 가면은 일부 다처제 국가들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남편 한 명에 아내가 여럿이잖아요. 그럼 아내는 남편에 소속된단 말이에요. 소속 관계예요. 그쵸? 남편이 1, 아내가 N. 그게 뭐랑 똑같냐면은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부서가 남편이고 사원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남편 1, 아내 N. 그러면은 아내는 여기에 남편 코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에 소속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 남자다, 이런 식으로 소속 관계가. 근데 남자는 여자한테 소속이 안 되죠. 왜냐면 남자한테는 여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지금 아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부 다처제에서는 소속 관계가 1이 남편이 되고 N이 아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자유연애, 뭐 다부다처제 사회가 있다고 쳐요. 남편도 아내가 여럿이고 아내도 남편이 여럿이다. 그러면 서로 소속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때요? 아내 테이블 따로 있고 남편 테이블 따로 있고, 아내 테이블은 남편 정보가 없어요. 남편 테이블에도 아내 정보가 없고. 이렇게 1대의 경우에는 아내 테이블에 남편 정보가 있어요. 이 아내는 어떤 남편에 소속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다부다처제는 서로 간에 남편 테이블이나 아내 테이블이나 서로 간에 남편 정보, 아내 정보가 없고 매핑 테이블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누구랑 사귀고 있다, 누가 누구랑 부부 사이다라는 게 별도로 A랑 B랑 사귀고 뭐 A랑 C랑 사귀고 뭐
B랑 A랑 사귀고 B랑 D랑 사귀고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한 매핑 테이블이 M 대 N을 연결해주는 매핑 테이블 별도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M 대 N 관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업으로 간주되며 M 대 N 관계를 해석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이 추가 작업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습니다. M 대 N을 1대 N 두 개로 바꾸는 거를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TV는 대우 현대가 만들고 MP3랑 세탁기는 삼성이 만든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보세요. 지금 제품은 제품명 제품분류 판매 코너가 있고, 제조업체는 이제 업체명하고 공장위치가 있는데, 어떤 제품을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지를 별도 테이블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매핑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V는 대우랑 현대, 그쵸? TV 대우, TV 현대. 그리고 MP3랑 세탁기는 삼성. 그러면은 MP3 삼성, 세탁기 삼성.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ERD는 여기처럼 그립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아까 여기가 M 대 N이었잖아요. 이렇게 M 대 N으로 만드는 이런 ERD는 사실 없어요. 이거는 관계가 지금 완성되지 않은 ERD고요. 이런 관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하고 제조업체랑 매핑한 테이블, 어떤 제품을 어떤 제조업체가 만드는지 매핑한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고, 관계가 여기는 1, 여기는 N, 1N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시면 왜 1대1이냐 보면은 여기 TV 입장에서 얘를 떡 봤을 때는 TV 두 개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한 행의 입장에서 일로 쭉 바라보면 어때요? TV 현대 입장에서 일로 매핑되는 건 TV 하나밖에 없잖아요. TV 현대 입장에서 일로 매핑되는 건 현대 하나밖에 없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삼성 입장에서 여기 봤을 때는 이쪽은 두 개가 매핑되고, 이쪽 MP3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하나만 매핑되고, 그러니까 1대 N, 이쪽도 1대 N. 그러니까 가운데 게 N이 되는 거예요. 1대 N, 1, 제조업체가 1, 여기가 N. 이런 식으로 1대 N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일반적인 카디널리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ERD는 이렇게 1대 N 관계로 나타냅니다. 주식별자의 표현 방법, 프라이머리 키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이제 ERD를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방법을 써서 이런 키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친 다음에요, 박스 제일 윗칸에는 엔티티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 칸에는 프라이머리 키를 쓰고, 그 다음 칸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일반 속성들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컬럼이죠. 이 프라이머리 키 컬럼, 다른 컬럼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에는 앞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그립니다. 이게 주식별자 표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래식 별자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사원 정보랑 부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원 정보의 4번이 프라이머리 키고 부서 정보의 부서 코드가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사원과 부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사원 테이블에 보면은 98001 홍길동 해갖고 요게 이름이고, 4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부서 코드, 부서명, 매출액, 매출순위, 총인원 이렇게 있는데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데이터 관점에서는 상호 관련성이 없는 두 엔티티다. 그런데 사원 정보에 부서 코드라는 컬럼을 넣고, 이 부서가 부서 정보의 부서 코드를 참조하게 그렇게 만들면은 드디어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사원이 어떤 부서에 속해 있냐가 되는 거죠. 그럼 속한 얘가 부모고 얘 속해지는 얘가 포함하는 애가 부모고 속해지는 애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뭐라 그랬죠? 자식 테이블의 foreign key는 부모 테이블의 primary key. 그쵸? 그 외래식 별자는 여기 이렇게 foreign key는 가로치고 FK라고 씁니다. primary key는 다이아몬드 표시라고 foreign key는 가로치고 FK라고 쓴다. 이게 우리 ERD 그리는 룰입니다. 우리 그 책에서는 이렇게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은 홍길동은 D1, 김철수는 D2니까 D1은 영업 1부고 D2는 영업 2부잖아요. 그럼 홍길동은 영업 1부 소속, 김철수는 영업 2부 소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속 관계가. 자기 소속이 여기에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신 많이 하잖아요, 요즘요. 문신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 소속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신이라는 게 원래 노예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그 자기 노예한테 문신을 박는 겁니다. 지우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 가문의 문양 같은 걸 박으면은 이제 이 노예는 내 소속이다. 그리고 문신 지울 수 없으니까 영원히 바꿀 수 없는 내 소속. 그게 이제 문신이 되는 겁니다. 조폭도 문신 왜 해요? 그 조폭 문신이 그 조직의 문양을 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조직의 소속이다. 그 문신을 한다는 거는 영원히 바꾸지 않겠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거기다 맹세하는 의미로 적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연인 관계도 문신을 새긴다. 근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서로 이제 감정이 식고 헤어진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게 되죠. 그러니까 문신하지 마세요. 여기도 사원정보의 부속 코드에 박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정보가 박혀있는 쪽이 소속되는 쪽이란 말인 거죠. 그리고 소속하는 쪽은 정보를 안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서 테이블에 사원 정보가 없어요. 부서에는 사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는 사원이 없는 거고, 또 부서에 속해 있는 사원은 사원들이 부서 옮겨 다니잖아요. 이 부서 있다 저 부서 됐다 바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부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원이 부서 코드를 갖고 있죠. 그거는 지금 이 부서가 사원에 박혔잖아요. 부서에 사원이 부서에 소속된다는 말이죠. 그 1대 N, 소속되는 놈이 자녀, 소속하는 쪽이 부모. 자녀 테이블의 foreign key는 부모 테이블의 primary key.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데 나중에 또 여러분 시험 보면서 ERD 그리려면 어느 게 1이고 어느 게 N인지 또 혼돈이 옵니다. 근데 혼돈 올 거 없습니다. 이게 박혀있는 쪽, 자기 소속에 박혀 있으니까 부서가 지금 사원에 박혀 있잖아요. 그럼 부서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사원이 자녀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지금 자녀 테이블의 foreign key는 부모 테이블의 primary key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oreign key 쪽에 FK를 쓰고 primary key 쪽에는 다이아몬드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긋고 선 박스 박스의 제일 첫 번째 칸에는 엔티티 이름, 두 번째 칸에는 프라이머리 키, 세 번째 칸에는 일반 속성들, 그쵸? 일반 속성들 중에서 foreign key는 이렇게 FK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요 foreign key가 있는 쪽이 다, 그러니까 삼각형이고 foreign key가 없는 쪽이 1대 N 이렇게 됩니다. 이건 부모 쪽이 1, 자식 쪽이 N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ERD 표기법,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RD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ERD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건 ERD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제가 샘플로 그냥
이렇게 그린 거고, 이 위쪽 게 이게 ERD가 되는 겁니다. 컬럼만 있는 거요. 이렇게 속성만 있는 거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박스의 제일 위쪽에는 엔티티 이름, 다음 칸에는 다이아몬드하고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일반 속성들, 그리고 이렇게 속성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속성 중에서 포린 키가 되는 거는 가로치고 FK라고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1대 N 이렇게 표시하면 이 부서 코드는 이 부서 정보의 부서 코드를 레퍼런싱 하는 거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ERD 3요소 엔티티, 속성, 관계 이 세 가지고요. 그쵸? 그리고 속성 중에서 중요한 거는 프라이머리 키랑 포린 키. 그쵸? 나머지 속성은 뭐 생년월일이 있고 없고는 ERD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 포린 키가 뭐냐에 따라서 ERD가 바뀝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설계할 때 일단 엔티티를 다 잡은 다음에 이제 속성들을 찾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프라이머리 키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엔티티든지 프라이머리 키를 잘못 정하면은 망합니다. ERD가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를 정한 다음에는 포린 키를 잘 정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 정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ERD를 그리는데 여기 부서 쪽에 이쪽에 4번 이게 들어가면은 이런 ERD가 망하는 ERD예요. 부서 정보에 4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4번에 사원 정보에 부서 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지 제대로 ERD가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ERD 그리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